원하시는 문제. 네, 그러면 제가 명확한 문제,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고발하세요. 제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고발하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를 형사범으로 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 지금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료 제청 안 하고. 갑시다. 조용히 하세요. 후보자 앉으세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회피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지금 회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행 후보자가 퇴장하기 전후 상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후보자가 자리를 떠난 건 23년 전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야당은 초유의 사태라며 오늘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지만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측도 김 후보자와 아직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데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장 가운데에 김행 후보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열리던 어젯밤 10시 50분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습니다. 국무위원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난 건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청문회는 9시간 만에 야당 단독으로 다시 열렸지만 김 후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권인숙 위원장은 3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김행 국무위원 후보자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소재 파악에도 나섰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숨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생중계를 보고 계시다면 오후에라도 이 자리에 국회에 오셔서 인사청문회에 마저 성실하게 임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단적인 의사 진행을 했다며 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어떠한 의사일정도 결코 합의해 줄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둡니다. 여성가족부 측은 김 후보자가 아직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오늘 출석 여부도 전해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국회에선 사상 초유의 일이 두 가지나 벌어졌습니다.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일단 김행 후보자 얘기부터 해보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까지 청문회가 계속되는 동안 속 시원하게 해명된 부분이 있긴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거 청와대 재직 당시에 이 신우이에게 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백지 신탁을 피했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그리고 코인 보유, 또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 이런 의혹이 이제 핵심이었는데요. 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을 향해서 불법을 입증하라, 고발하라 이렇게 맞받으면서 오히려 태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가 당시 주식을 매각했을 적에 그것이 불법이었다는 것을 저한테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제사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주식 보유하다 보고를 안 하시냐고요? 아니, 저희 딸은 지금 재산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네, 뭐 이런 장면이 연출되다가 급기야는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나가버렸잖아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23년 만에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이 지난 2000년이고요. 지금 23년이 됐는데 유례를 찾기가 힘든 일입니다. 야당이 단독 의결했기는 하지만 청문회가 오늘 다시 열린 상황에서 후보자가 불출석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도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네, 일단 인사청문회법에는 후보자의 출석과 관련한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청문회 자체가 후보자의 출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법을 만들 때 그런 상황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때문에 오늘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후보자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초유의 일도 있었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낙마를 했습니다. 이 낙마 자체는 35년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대법원장 자리가 오랫동안 비게 된 상황, 이런 건 초유의 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화 직후인 1988년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게 당시 이제 기사인데요.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가 낙마한 이후에 지금 오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여당은 사법수장의 공백 사태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야당은 부적격 인사를 지명하면서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이자 현직 판사가 10억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증여세를 탈루하고도 이 법을 몰랐다라고 해명한 부분은 여권 일각에서도 부결의 빌미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장이야 국회 표결을 넘어야 하지만 다른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걸로 보이죠, 이번에도.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장 임명은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어서 이번에 제동이 걸렸지만요. 앞선 16명의 고위직 임명 때처럼 야당 동의가 없이도 장관은 그대로 임명이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 높아 보입니다. 당장 내일 신원식 국방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해서 김행 후보자 역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유인촌 후보자와 함께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사법수장 공백 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류정화 기자였습니다.